커리어적으로 많은 일을 이루는 사이 사회적 성취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돕는 것과는 별도로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 뭘 했나요? 마음이 원초적으로 원하는 것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줬나요? 정신이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일이 아닌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들어주고 따라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오지 못했다면 당신의 마음엔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말아요. 마음은 아주 단순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원래의 천진한 모습을 되찾고 서운했던 일도 다 잊을 겁니다. KTV의 새로운 프로그램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우리 앞에 신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또 방향을 틀어.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바로 알아채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대개는 알아채지 못하고 또 무시하거나 알아채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삶은 이런 지혜를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날 특별한 손님과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지혜 한마디가 있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오늘의 반가운 손님입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KBS 전 아나운서 손미나이고요. 지금은 저를 글 쓰는 사람으로 또 여행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코로나19 덕분에 주변 사람들 많이 챙기면서 얌전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또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초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손미나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도 반가우시겠지만 저는 정말 각별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나 씨가 같이 방송국에 근무할 때 제가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꼭 5분 뉴스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뉴스하고 나갈 때마다 그때 우리 별명이 있었거든요. 뭐예요? 얼마나 통통 튀었는지. 그래가지고선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니까 아주 그냥 미니스커트의 아주 아이콘이었는데 올해 초에 저 깜짝 놀랐었어요. 그 스페인에서도 네. 50년 정도 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 네. 대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워낙에 잘하신 줄 알았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을 그냥 유려하게 해 나가는 걸 보고 역시 하고 참 좋았었는데 그런데 요즘 정말 여행도 다닐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도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선배님. 뭐냐면 여행가는 어디 가방 싸서 돌아다니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어떤 날씨든 어떤 음식이든 다 상관없이 저는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덕에 여행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포기도 잘하고 적응을 또 잘하는 거예요. 네. 또 마치 저는 한 번도 집 밖으로 안 나갔던 사람인 것처럼 네. 지금 생활이 너무 편한 거죠. 네. 여행 생각도 안 나요. 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우리가 지금은 여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네. 조금 이타적인 생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세상이 이런 콜을 보낼 때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또 현명하게 이 일을 잘 종식시키고 네. 또 한 걸음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안 그러면은 이런 전염병 시대를 겪으면서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네, 네.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손미나 후배님의 활동 영역이 워낙 다양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직함이 지금 몇 가지예요? 아, 그러니까요. 가끔 저도 헷갈리는데 네. 일단 아나운서 그리고 뭐 작가로 활동을 하고 강연가이기도 하고 네. 또 여행가이기도 하고 네. 또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 미국 언론 매체가 한국에 론칭을 했을 때 네. 제가 편집인으로 그 일을 도왔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인생학교를 알랭드 보통 씨랑 같이 한국에다가 만들어서 인생학교의 뭐 파운더이자 뭐 네. 대표이기도 했고요. 네. 또 손민아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네. 뭐 대표면 대표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네. 항상 제 가슴 속에는 아나운서가 있는 것 같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작가나 강연가로서의 네. 활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나운서 시절에 아나운서 생활만 한 게 아니라 그 시절에도 책을 내셨어요. 맞아요. 네, 네. 그때 여행 에세이 출간했었는데 그때 또 우리 방송국 안에서도 아주 자자했었어요. 오, 그게 뭐 요즘 뭐 대박이라는데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인기가 대단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사서 봐주셨고요. 네. 처음에 그 책을 쓸 때는 사실 제안을 받고 나서 아, 내가 책을 써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책을 내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했었고. 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네. 책을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한번 도전을 해봐라고 용기를 주셨고요. 네. 딱 1년이 걸려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그 책의 성공으로 해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출판사들에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낸 책이 지금 12권? 이게 13권째예요. 13권째. 네. 그런데 이 책 제목부터 저는 조금, 왜냐하면 제가 아끼는 후배니까, 어머, 이 친구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예요. 제가 책을 내면 의뢰의 여행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또 이 책에도 사실은 여행지가 배경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이것은 여행서가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사진을 다 뺐고요. 그리고 표지에도 보시면은 제 이름을 굉장히 작게 저희가 일부러 이제 넣어놨는데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선배님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들 놀랬다라고 네. 하시고 또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책장이 잘 안 넘어가더라 마음이 아파서 저도 네. 넘어가질 않아서 도대체가 그동안에 내가 전화를 못했구나. 아유, 어떻게 지내나 알아보지도 못했구나 하고 자책을 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네. 저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뭐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도 있고 네네. 굉장히 뭐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이 책이 제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성공을 향한 집착은 아니지만 일 중독 같은 게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월커홀릭이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번아웃이 왔고 네, 네. 그 번아웃이 온 순간은 좀 무서웠어요. 네. 그걸 겪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어떤 우울감이 저를 어느 날 갑자기 딱 엄습을 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 마음이 정말로 미나, 제발 내 말을 들어.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경쟁은 부추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출세 지향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쫓기다 보면은 이렇게 크든 작든 그리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지금 짧게 한 1분 사이에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네. 분명히 그러긴 한데 저는 읽으면서 더더군다나 인기 아나운서였고 아직도 주목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이 자신의 내면의 아픔, 고통을 이렇게 솔직하게 다 열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저랑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 한국에는 진짜 많이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육아 번아웃이 있고요. 그럼요. 학생도 번아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경쟁 이런 것이 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과정보다 결과에 박수를 쳐주고 또 1등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굉장히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 행복해 보이고 원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뭐 이 네네. 세상에 그 어떤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사실은 돈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자기의 단점을 보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제가 나도 늘 유쾌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런 그늘이 있고 이런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극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표지의 말도 강렬한 게 나는 그게 행복을 위한 노력인 줄 알았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제가 몰랐던 게 뭐였냐면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제 자신과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성실함이나 성공이나 이런 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특히 나 자신에게는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거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걸 실패를 하지 않아. 이렇게 증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자꾸만 마치 그런 거를 증명해내야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수많은 또 다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미래에 있다고 믿어지는 그게 뭔지 모르는 그거를 향해서 현재를 계속 희생하면서 있었던 거죠. 손민아 하면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다시 계속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열심히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뭐 내면 아이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배웠는데 내면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부모가 있고 내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특히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하다. 쟤는 참 자기 관리를 잘해. 이런 사람들이 내면 부모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철없이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아. 이거는 좋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바르고 모범적이고 뭐 이런 것만 이제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가 적당히 힘을 맞추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내면 그 어덜트, 내면 성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도 돌보고 정신의 힘도 조금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안정적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나치게 내면 부모가 강해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자유롭게 저희를 키우셨는데 네. 오히려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철저하게 저를 관리하는 거였던 거죠. 그 보니까 정신과 마음과 그 몸 네. 세 가지가 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정신이 자꾸 마음을 괴롭히고 네. 그러다 보니 몸이 괴로워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끄덕끄덕 했었는데 네. 지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고 저와 네.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하시는 거죠, 그게. 하다 보면 네. 제가 저를 외면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스스로 부끄러운 면들도 있고 부족한 면들도 있고 부족한 면이야 뭐 채우면 되겠지만 부끄러운 면은 이 나이에도 아직도 부끄러운 게 있다는 이 자체 때문에 거울에서 외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민아 작가께서도 네. 자신을 들여다볼 때 마음속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볼 때 네. 외면하고 싶다든가 계속 외면을 했던 거죠. 도망치고 싶다든가 네. 아, 아니라고 자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더 긍정적이고 나는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언제나 이 열정이 지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자꾸만 그렇게 세뇌를 했었는데 사실은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제 네네. 몸이 저에게 신호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음은 원래 그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나서고 반항하고 이런 애가 아니니까 못하고 몸이 이제 신호를 그럴 때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일까지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자꾸만 뭐 기억을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할 정도로 기억을 네, 못 하는데 옆에서 CEO 병이다. 아. 너무 일들이 많으니까 다 그렇다. 너무 네, 네. 당연하다. 네. 그러니까 그걸 바쁜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 머리가 더 이상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원하지 않아라고 이제 반항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즐거운 자리에 갔는데 누가 농담을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오. 웃어야 되는데 네, 네. 아니 저 사람이 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아, 난 정말 이 시간을 귀하게 내서 온 금쪽 건데. 같은 시간인데. 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것은 또 마음의 감정을 얘가 웃어야 되는데 얘를 눌러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 치유를 위한 그런 긴 여정을 떠나셨는데 네. 실은 우리가 한 10가지 일을 하다가 그중에 놓을 때 어느 것부터 놓을까라고 이것저것 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놓고 떠날 수 있다는 그 용기도 대단했고.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제가 상담을 받았던 그 인도인 구루께서 너무 오랫동안 일중독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평생 그 정신에게 컨트롤을 당하며 살 거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도저히 사람들이 손민아한테 일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먼 곳으로 떠나 있으라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고 네. 또 어차피 제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늘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쿠바까지 이제 그래서 정말 멀리 갔잖아요. 네네. 아무도 뭐 잡으러 올 수도 없고 저도 비행기를 타고 한번 오려면 큰 결심이 필요한 곳으로 일부러 멀리 떠났는데 살사춤을 추겠다고 가놓고 이거를 이제 원래 마음의 얘기만 들었으면 그냥 춤을 춰야 되는데 자꾸만 일로 만드는 거예요. 네네. 정신이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 시간에 춤을 춰? 그러면 뭐라도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그렇게 춰서 되겠어? 네. 그리고 추려면 잘 춰야지. 네.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영상 촬영 감독 그 동생 한 명을 꼬셔가지고 네. 데려갔어요. 네. 카메라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놀면서. 저희 정말 너무너무 예쁜 영상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놓지 못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닫고 아,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너 그냥 내가 같이 여행 같이 다닐 테니까 카메라 접어라.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코스타리카에 가서부터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좀 가만히 있도록 제 정신을 좀 기를 들이기 시작했고 카메라를 접어 넣고 화장도 이제 안 하고 맨발로 진짜 히피들의 그 마을에 가서 살면서 네. 제가 좀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마음에게 기회를 줬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나중에는 맞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쿠바에 가서 저는 그 대목도 읽으면서 그래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난하지만 그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자유도 또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그런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네. 우리들의 삶의 가치 우리가 추구했던 게 뭔가 하고 되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나라더라고요. 정말 이 친구들이 사는 거 보면 너무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빈곤보다 더 무서운 거는 자유의 부재였어요. 어쨌거나 그런 어떤 측은한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알고 보니까 이들의 정신은 너무 자유로운 거죠. 정신과 마음이 너무나 자유롭고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이런 어떤 그 친구들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의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찾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를 잠시 바꿔서 네.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죠.
저는 책뿐만 아니라 무엇을 고를 때도 남들이 뭐가 좋다더라 하는 얘기를 잘 안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보다는 제가 어떤 것을 지금 찾고 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책을 봐 나가는 것 같고요. There's something more behind this shattered door inside. The pain lives alone. 우선 너무 소중하고요. 그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한자 한자 어떤 책이든지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나 깊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뽑아냈을지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책을 버리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중합니다. 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그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100년의 고독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그걸로 더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정말 마술적 사실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이 작품이 저는 정말 끝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언젠가 그런 책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 인생의 책으로 꼽겠습니다. 일단 마음이 정말 평온하고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훨씬 더 유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뭐 힘든 상황이나 고민거리 같은 게 눈앞에 닥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혹은 내가 뭔가를 쫓기듯이 하고 있다가 막 괴롭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들었을 때도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조금 캄다운 시키는지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평화롭게 제 자신과의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불행이라는 단어가 다소 강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책의 경우는 특히나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해소가 됐다거나 깊이 공감했다 이런 아주 구구절절 진실이 막 넘쳐나는 그런 사연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분들하고 정말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고 진짜 가감없이 저의 경험을 나누고 많이 듣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은 거의 뭐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심지어 생각보다 자주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처럼 거짓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겠어요. 가장 핵심은 제가 너무 있는 그대로의 저를 그냥 사랑해주게 됐다는 그 사실인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게 이 에피소드에 나오지만 이탈리아에서 제가 너무나 그 음식들이 맛있잖아요. 네, 네. 먹으면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왜 나는 이곳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찌면 어떡하나를 걱정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평생 핑계를 남한테로 돌리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시청자분들에 대한 뭐 예의도 있고 뭐 기분을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남이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저한테 아주 혹독하게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제 에고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정도는 날씬해야지. 이 정도는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저에 대한 어떤 환상을 앞에다 놓고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마다 저를 괴롭히거나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하여튼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너무 깨달아가지고 아, 나를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였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라고 네. 돼 있었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성찰이 있으셨는지 전 지금도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하면 한 10번 정도 지나야 조금 그게 가라앉아요. 아, 네. 지금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아까 보셨잖아요. 오프닝에 막 엔진 하는 거. 제가 아직 젊지만 사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나이 드는 거 걱정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뭐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자들은 또 그런 사회적인 또 무언의 어떤 압박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나이 드는 게 두렵다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뭐 몇 살의 누구인 게 맞는데 네네. 그러면은 뭐 어디 주름이 있고 어디가 뭐 배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꾸만 제 자신한테 20살에 뭐 제가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또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네. 라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고 근데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내면의 여행 이후에 손미나 참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어떤 점을 스스로에게 느끼세요? 제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진 거 네. 너무 잘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안 주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남이 우선이고 막 이렇게 저를 버려놨던 거를 조금 제 위주로 할 수 있게 된 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재 지금 있는 것들을 네.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된 거. 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인생이 조급하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만 같고 막 이랬었는데 네, 네. 너무 그때 그 순간들을 만끽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좋아진 점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서 아이고 우리 딸 철들었네. 그러니까 하실 저희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제발 일 좀 그만하라고. 일 제발 그만하라고. 소원이라고 네가 일을 그만하는 네, 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랑 뭐 여행도 뭐 요즘은 많이 못 다니지만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했었고 또 뭐 정기적으로 식사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을 보내는 거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하고 시간을 보낼 때도 뭘 자꾸 플래닝을 해요. 네네. 이왕 만났는데 우리가 네. 뭘 해야지라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냥 집에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음 치유를 위해서 굳이 모두 어디론가 떠나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 저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저를 치유한답시고 막 밖으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 여행까지 마치고 나서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때 어떤 약간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노을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나 내가 화해하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이렇게 나하고 연결을 지어야 했던 대상은 내 마음인데 뭐 그런 자연도 있고 뭐 다 좋지만 내 마음이랑 손을 잡고 얘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고 얘는 항상 있었잖아요 저랑 어디 따로 떼놓고 다니는 애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얘가 마치 저에게 없는 것처럼 자꾸만 어디를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 깨달은 게 이거는 방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오히려 더 좋았겠구나. 조용한 장소에서 내가 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우리 손민아 작가의 경험처럼 저는 정말 지금 아주 불행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마 그런 생각을 속으로만 하시고 누구랑 안 나누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네. 우선은 자기 자신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인간에게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그 굉장히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남에게 자꾸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남의 얘기라고 착각을 해서 객관화를 시켜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무게를 갖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 혼자 다 끌어안고 있을 때는 이게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데 남한테 이거를 하다 보면 그거를 계속 귀로 들을 때마다 이 뇌는 남의 얘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무게가 줄어들게 되고 마음의 짐이 덜어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네네. 나한테 또 이런 좋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대학 시절의 별명이 계획녀였다고요. 네. 책의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던데. 맞아요. 그럼 사실이에요. 요즘은 계획녀가 아니고? 그 버릇은 못 버리나 봐요. 네네. 그래서 계획을 하긴 하는데 네.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네.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든지 빈틈이 없게 계획을 했고요. 네. 그걸 못 지키면 제가 막 속상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계획을 해놓고 한 2개 정도 빼요. 빼고 그다음에 거기 또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못하면 어쩔 수 없다. 네.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하지 말자. 아, 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만약에 남이랑 연결돼 있는 거면은 미리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있잖아, 내가 이날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데 나는 내 에너지를 다 쓸 생각이 없으니까 요거 만약에 못 지키더라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미리 사정을 해요. 그럼 누구든지 다 이해해줘요. 네, 네. 예전에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어머, 손민아 씨 이제 늙었나 봐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아닌 걸 충분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늙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셔도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까지만 채우자.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손민아 작가인데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게 달려나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네, 근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놓아주고 정신보다 마음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일을 덜어내고 계획을 좀 헐렁하게 짜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진짜 5분이라도 정말 그때는 뭐 전화기도 버리고 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와의 시간, 그러니까 그 저희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저에게 주문하셨던 저와의 데이트를 진짜 5분이라도 꼭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와의 어떤 값진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네, 네. 이 일의 효과는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줄더라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에너지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아주 몸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근데 요즘 정말 코로나 시대에 네. 많은 분들이 그 발의 그 보폭의 그 넓이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맞아요. 지금 네. 이런 시대에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도 올해 초에는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자유가 갑자기 그 일상 속에서 사라진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너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먹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너무 그동안 받은 교육과 뭐 경험과 이런 것들 다 뭔가 다행스럽게 그나마 스페인 방송하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게 조금 해소가 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또 공포심에 우리가 또 많이 휩싸여 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확실한 건 끝난다는 거죠. 네네. 계속 언젠가는. 네, 네. 지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쨌든 이 타임아웃이 있는 이 일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관점을 달리하면 완전히 다른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관점을 달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신다면 각자의 케이스가 다 다르시겠지만 그 안에서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혹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때보다는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이 시기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자, 손미나 작가의 앞으로의 버킷리스트에 뭐가 들어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글을 계속 쓰고 싶은데 좀 다른 도전들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파격적인 소설도 써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시트콤 대본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또 어머니나 뭐 하여튼 저희 어린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좀 크면 같이 여행도 좀 같이 다녀보고 싶고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손미나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 저요? 지금까지는 아마 너무 바쁜 여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보다는 저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뭘 잘해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 사람이 있어서 괜찮네 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직책이나 직업이나 뭐 무엇으로 기억되기보다는 그냥 손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있어서 괜찮았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배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니까 너무 웃기네요. 아니. 저는 아까 방송 네. 시작 전에 서로 악수하면서 네. 할 일이 많다라고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은 것 가운데는 네.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아, 그럼요. 좋은 사람을 기억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그렇게 하셔야죠. 제 능력을 네. 마음껏 써야죠. 그러니까 최대한 쓰고 네. 그 최선을 다해서 다만 제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 수가 너무 빨리 있을까? 갔어요. 빨리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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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우리 방송 끝나고도 계속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에게도 오늘 좋은 만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원한 미나 공주 손미나 작가에게 응원의 박수 계속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리적인 여행 또는 외부의 여행은 발이 묶였지만 그러나 내 안으로의 여행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값진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닿고 울림으로 전해지는 KTV의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